저는 나이가 좀 있지만 곧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예비 신부예요. 30대 후반인데 이제서야 결혼해도 좋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까지 결혼을 하지 못한 것은 제가 결혼에 관심이 없었던 탓도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저희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았기 때문인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빠는 병원장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엄마는 은퇴할 때까지 대기업에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두 분은 처음부터 제 결혼 상대에 대한 기준이 매우 높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부모님이 저를 보는 시각도 끼어 있었어요. 사실 저는 두 분이 기대하는 만큼의 스펙을 쌓이는 못했거든요. 그래서인지 두 분은 저를 보고 제대로 취직이라도 하라며 구박을 하시곤 했어요. 너는 추운 대학도 못 나왔으면서 결혼이라도 추운 집안에 하란 말이야. 너희 언니 봐라, 우군부절에 서울대 가서 의사 됐잖냐? 너는 언니만큼 머리가 좋지 못하면 괜찮은 집안의 남자라도 데려와야지. 그래야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없고 엄마랑 아빠도 최면이 살지 않겠어. 알겠어. 엄마 말 명심해. 저희 언니는 의사이다 보니 엄마 아빠는 늘 언니와 저를 비교했어요. 학생 때부터 언니와 성적으로 비교를 당했고 다 크고 나서도 그 비교는 끝나지 않았어요. 집안에서 하도 미운 오리 새끼다 보니 잘못 쓸 때는 종종 서러워서 혼자 눈물을 훔칠 때도 있었어요. 사실 제가 공부를 못한 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어도 큰 잘못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은 마치 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마냥 계속 구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명절이나 집안 행사로 가족 모두가 모이면 하루 종일 저에게 걱정 섞인 구박을 하느라 시간이 갔어요. 너 요새 뭐 하고 지내? 아직도 월급 얼마 못 받는 행정직원 하러 다니니? 얼른 결혼해서 그것 좀 관두래도 하루 9시간 풀타임으로 일하는데 겁밖에 못 받을 거면 뭐 하러 일을 하러 가니? 내가 너면 진작에 돈 많은 집안에 시집 갔겠다. 그냥 얼른 남자 좀 알아보도록 해. 그래, 너는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냐? 아빠가 병원 운영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키웠는데 대학도 그것밖에 못 가고 아유, 자도 못 되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 아빠도 좀 주변에 네 자랑 좀 해보자. 하다못해 신랑감이라도 제대로 데리고 오란 말이야. 제대로 된 신랑감을 차리고 오지를 않으니 지금까지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엄마가 얼마나 애가 타는 줄 알아?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좋은 신랑감 좀 데리고래도 엄마 아빠가 소개해준 사람들은 마다하고 왜 이상한 놈들만 데리고 온다는 말이야. 가족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제 자존감도 팍팍 깎여 나갔어요. 그래서 피하고 싶었지만 가족들이 피하기도 쉽지만은 않았죠. 엄마, 아빠, 언니 할 것 없이 저에게 좋은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그저 저를 사랑해주고 행복하게 살아갈 남자였죠. 부모님도 언니도 그것을 몰라주고 저를 구박하기 바빴어요. 실은 2번 정도 소개로 만난 사람을 부모님께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주변 친구들이 소개팅을 해주어서 만났는데 괜찮은 사람들이어서 한동안 사귀었거든요. 그러다가 결혼까지 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부모님께 소개를 드려봤어요. 그런데 그때도 부모님이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오래 만나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계약을 지방에서 나왔어요. 허머, 그런 줄은 몰랐네. 우리 집안이 다 공부를 잘하거든요. 솔직히 학력이 별로면 집안에 돈이라도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참 아쉽네요. 이런 말이 대놓고 하는데 어떤 남자가 저와 결혼을 하려고 하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평소에 참 좋은 분들이신데 제 결혼 앞에서는 꼭 이런 식으로 몰상식한 행동을 하셨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 부모님을 만나고 난 후 사귀던 모든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기요, 정말 미안해. 내가 며칠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자기네 집안의 장가를 되지 못할 것 같아. 자기네 집안이 굉장한 건 알아. 하지만 내가 그 집안에 맞을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애교나 결혼한다고 해도 계속 미움받친 채 살게 될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제가 이런 일을 2번이나 겪고 나서 엉엉 울면서 부모님한테 항의를 한 적도 있었어요. 엄마,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결혼할 사람이지 엄마가 결혼할 사람이야. 날이 좋아서 데리고 온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뭘 장식한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사람이 조건이 다가 아니잖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데 왜 엄마가 회방을 놔? 그냥 좀 축복해주고 가족으로 받아들여주면 안 돼? 내가 대체 왜 그래야 되니? 내가 고생고생해서 키운 내 딸 아무데나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데 왜 그래야 하냐고? 엄마는 잘못한 거 하나 없다. 내가 부족한 결혼 상대를 데리고 온 게 잘못이지, 안 그래? 아, 그래. 넌 엄마, 아빠 마음도 모르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 학력도, 직업도 변변치 못한 너 같은 애는 엄마, 아빠 후광을 둘러엎고 좋은 집안으로 시집이라도 가야 한다니까 엄마한테 그렇게 소리 찰 거 없다. 아빠도 엄마랑 같은 생각이야.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통하지 않으니 저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부모님 2분이 워낙 잘 나셨다 보니 나를 결혼 상대를 그렇게 고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그 후에 2분이 소개해주신 맞선 상대가 훌륭한 것도 아니었어요. 2분은 조건이 괜찮으니 딴 생각은 하지 말고 결혼하라고 하셨지만 전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 30대 중반이라고 하셨죠. 제가 사실 20대 여성을 만나고 싶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돈 아니시네요.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제 이상형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잘 안 믿지만 정말로 마음이 착한 사람이 좋아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노인을 공경하고 동물들도 사랑하는 종류죠. 그런 사람이요. 그게 첫 번째여서 다른 부분들은 크게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은 없어요. 마음이 착한 사람이요. 그 혹시 제 외모가 별로라는 말을 돌려서 하는 거 아닌가요? 외모를 안 본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마음에 안 들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부모님이 주선해준 맞선 상대들은 이런 식으로 외모, 재력, 학벌 등을 따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제가 사람을 보는 기준을 믿어주지 않았죠. 이런 사람들이랑 대화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대부분 한 번 만난 뒤로는 만나지 않았어요. 어차피 그쪽에서도 애프터를 보내지 않았고요. 대체 부모님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찾아오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돈 많은 집 차장들은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부모님이 그런 조건만 보는 것인지. 분들이라 그런 사람들만 찾아서 오는 건지 저는 이런 사람들과 결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서 맞선도 몇 번인가 하다가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점점 결혼 생각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부모님은 제가 원하는 상대방이랑은 결혼 허락도 해주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 나이가 차도록 결혼 상대를 찾는 게 힘들어서 저도 그냥 결혼에 대해서는 마음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저는 우연한 기회에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정말 운명 같은 만남이었어요. 전 지금 대학교 행정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사무실까지 가는 길이 굉장한 오르막길이에요. 그래서 항상 조심히 걸어가는데 어느 날 발이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말았죠. 그런데 뒤에서 올라오던 배달 오토바이가 저를 보고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같이 넘어졌어요. 전 깜짝 놀랐지만 다행히 오토바이는 천천히 넘어져서 별일은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손과 무릎을 털고 오토바이 운전자한테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이런 어렸는데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저한테 달려와 손을 잡아 일으켜주면서 말하는 것이었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최대한 비해서 넘어지기는 했는데 어디 다치신 건 아니죠? 아이고, 저 물은 많이 긁히신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저 때문에 넘어진 거니 사람인데 이렇게 달려와서 제일 걱정부터 해주니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축보다 일어나면서 말을 했죠. 저는 괜찮아요. 그냥 넘어진 거라. 그보다 저 때문에 넘어지셨는데 어디 다치시지는 않으셨어요. 오토바이는 어디 망가지고 넣고요. 저는 천천히 넘어진 거라 멀쩡합니다.
오토바이도 멀쩡하고요. 그나저나 저 때문에 놀라셨나 봐요. 뭐만 하는 튼튼한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둘 다 몸은 괜찮았지만 혹시 모를까봐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했어요. 저 때문에 넘어져서 내일이 되면 어딘가 아프거나 하면 연락을 달라고 했어요. 교통사고는 원래 사고 다음 날이 더 아프잖아요. 저 넘어지는 걸 보고 피하려다가 넘어지셨으니까 혹시 어딘가 아프면 연락 주세요. 치료비 보상해 드릴게요. 아, 이러시는 것까지는 없는데 감사합니다. 일단 연락처는 받아줄게요. 혹시 어딘가 아프면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 사람이 어디 다쳤나 싶어 놀라서 연락을 받아봤죠. 그런데 연인과의 관계를 표현하고자 할 때 시과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 문장을 잘게 나누면 도와줍니다. 연락을 받으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저 어제 연락처 교환한 사람인데요. 몸이 아픈 곳은 아니고요. 실은 괜찮으시면 점심이나 함께 하고 싶어서요. 괜찮으신가요? 저는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고 저와 예비신랑의 인연이 시작되었죠.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저보다 2살이 어렸고 배달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사업을 했다고 했어요. 의료기기 사업이었는데 잘 되어서 돈도 많이 벌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불경기가 오면서 병원들에서도 지출을 줄이기 시작해 새로운 의료기기가 잘 안 팔리게 되었고 새 의료기기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폐업 시점이 늦어져서 빚을 질게 되었고 지금은 거의 다 갚았지만 아직까지 빚이 남아 배달일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갚고 있다고 하였어요. 그럼 대체 일을 몇 개나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일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못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든 하게 되더라고요. 요새는 새벽에 생수 배달하는 일이 돈을 많이 받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거 하고 낮부터 오후까지 배달이라고 저녁에는 술집 주방에서 일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자는 시간이 제내 시간밖에 안 되는 날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돈을 쏠쏠하게 벌어요. 그러다 보니 몇 년이 지나서 어느새 빚도 거의 다 갚았네요. 와, 대단해요. 나 같으면 그렇게까지는 못할 텐데. 정말 굉장하시네요. 존경스러워요. 저는 그 사람과 여러 번 만나면서 서로를 알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 끌려 사귀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함께 있으면 대화가 잘 통해 즐겁고 시간이 빨리 흘러가 버렸죠. 그리고 제가 바라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같이 길을 걷다가 할머니들이 짐을 끌고 건널목을 건너는 것을 보면 쫓아가서 들어드리고 길고양이들 준다고 가방에 사리를 넣어서 다니고는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마음 따뜻한 사람 곁에 있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사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사귀다가 그 사람이 저에게 먼저 프로포즈를 했어요. 자기야, 내가 지금은 힘든 상황이지만 열심히 일해서 빚을 거의 다 갚았거든요. 몇 개월 후면 빚을 모두 갚아. 혹시 그때가 되면 나랑 결혼해 줄래? 빚을 다 갚는다고 해도 내가 가진 것이 많지는 않지만 무엇이든 해서 다시 일어설게. 돈 많이 벌어서 자기 고생시키지 않도록 할게. 지금은 내가 비록 말로 하는 약속 밖에는 못하지만 약속을 지킬 자신은 있어. 정말 후회하지 않도록 할게. 그러니까 나랑 평생 같이 살아줘. 저는 예비 신랑의 마음이 정말로 기뻤고 좋다고 말을 했어요. 결혼을 약속하게 된 우리는 매우 행복했죠. 하지만 결혼을 약속함과 동시에 제 마음속에는 숙제와 같은 고민이 떠올랐죠. 바로 부모님께 예비 신랑을 소개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예비 신랑에게 우리 부모님 이야기는 일절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예비 신랑이 궁금하다고 물어봤을 때도 나중에 이야기해주겠다고 말을 돌렸죠. 예비 신랑에게 우리 부모님의 직업을 말하는 순간부터 결혼에 대한 걱정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예비 신랑에게 말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으니 예비 신랑을 부모님에게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부모님께 예비 신랑을 소개할 생각을 하니 또 다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좋은 사람이어서 진심으로 결혼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또 몰상식한 행동을 해서 예비 신랑에게 상처를 주고 혼담이 깨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고민하다가 예비 신랑에게 고민 상담까지 했어요. 자기야, 있잖아, 나한테 프로포즈 해줘서 정말 기뻐. 그런데 사실 우리 부모님이 엄청 까다로운 분들이셔. 결혼 상대라고 하면 너무 빡빡하게 구시거든. 내가 이 나이까지 결혼하지 못한 건 자기처럼 일하느라 바빴다거나 그런 이유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런 것이 크거든.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고 결혼하려고 할 때 받고 싶은 축복이기는 한데 걱정이 너무 크다 보니 바로 소개시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자 예비 신랑은 깊게 묻지 않고 저를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고민이 많다면 천천히 소개시켜줘도 돼. 언젠가 인연이 올 테니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거야. 난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 내 부모님의 엄격한 인연 기준 덕분에 지금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너를 만나 결심할 수 있었어. 내 마음이 아직 불안하다면 기다렸다가 소개시켜줘도 되고 난 기다릴 수 있어. 저는 예비 신랑에게 고맙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위로가 소용없으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국 부모님께 당장 예비 신랑을 소개시켜야 하는 이유가 생기고 말았죠. 덜컥 임신을 해버린 것이었어요. 조심했어야 하는데 속도 위반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저는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했는데 예비 신랑을 소개시키기 전에 제가 먼저 혼자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낫겠다 싶었어요. 예비 신랑이랑 부모님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속도 위반까지 말해버리면 보통 난리가 아닐 것 같았거든요. 요새 저처럼 나이 많은 미혼의 딸이 있는 부모님들은 속도 위반했다고 하면 손주가 결혼 선물이라면서 반가워하시기도 한다던데 저희 부모님이 그럴 일은 없었죠. 그래서 저는 각오를 다지고 아빠와 엄마에게 속도 위반을 한 사실을 말하러 갔어요. 말하러 가면서도 어떤 반응을 보게 될지 심정이 두근거렸지만 예비 신랑을 위해서라도 마음 단단히 먹고 찾아갔어요. 엄마, 아빠, 듣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요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요. 실은 엄마와 아빠가 마음에 들지 않으셔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속도 위반을 해버렸거든요. 제 말을 들은 두 분 모두 입을 떡 벌린 채 아주 경악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째서 그랬느냐면서 난리를 치셨어요. 이 애가 정말 미친 거니? 엘사 집안 딸이 나이가 다 쳐서는 속도 위반이라니. 그렇게 체면 떨어지는 일이 어디 있어? 엄마 얼굴 못 들고 다니는 꼴 보려고 그래?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대체 어디서 그런 가정교육을 받았어? 엄마와 아빠가 너를 노려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결혼할 생각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어 보이더니 아이. 뭐 어째 속도 위반. 너 어디서 그런 가정교육을 받았어? 엄마와 아빠는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 그렇게 두 분은 한참 저를 야단치셨어요. 듣고 있자니 괴로웠지만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일이라서 저는 꾹 참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난리를 치시더니 조금 진정이 되었는지 부모님은 곧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상대 남자는 누군데? 뭐 하는 남자니? 왜 뭐 학력 집안 내력 천분만 해봐. 너 별로인 남자랑 속도 위반 한가 하면 엄마 아빠가 진짜로 가만 안 둘 줄 알아.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겪고 이제 일어서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지금은 배달 일이랑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빚을 거의 다 갚았고 다 갚고 나면 결혼하자고 약속했는데 그 전에 속도 위반을 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제 말을 들은 엄마는 당연히 머리를 찍고 소파에 쓰러지듯이 앉아 앓는 소리를 끙끙 내셨어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각오하고 말한 것이었지만 참으로 잠을 안 속였죠. 조금 진정을 한 엄마는 저에게 한참 화를 내셨어요. 얘가 진짜 제정신이 아니야 하고 엄마는 남자들 중에 고작 패들부랑 눈이 맞아 거기에다 임신까지 했다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그런 남자를 만나서 임신까지 해서 오는 거야? 아우, 내가 정말로 어이가 없네. 진짜로 아이고, 정말 기가 차네. 너 배달부랑 결혼할 생각 조금도 하지 마라. 고작 그런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하면 이 아빠는 너 안 보고 살 거야. 병망독한 곳, 딸 걱정밖에 없는 부모님한테 어떻게 이런 소식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 저는 마음이 많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부모님에게 예비 신랑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설명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엄마, 아빠, 너무 그러지 말고 들어보세요. 예비 신랑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은 돈이 없지만 그 많은 빚을 성실하게 갚은 사람이고 능력이 좋으니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데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어요. 저는 아빠, 엄마랑 달리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제 행복을 바라신다면 이번에는 결혼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눈물까지 흘려가며 거의 흡수하듯이 말했지만 부모님은 제 말을 듣지는 않으셨어요. 아빠는 저에게 크게 노해 말씀하셨어요. 아, 듣기 싫다. 너, 이럴 거면 집 나가라. 그 남자랑 결혼할 거면 아빠는 접신물에 코 박고 죽는 게 나아. 병원장도 아니, 대여자의 불악 눈이 맞아서 속도위화까지 했다니. 주변 사람들이 들으면 다 웃을 거다. 이 아빠의 차면은 이렇게 깎아 먹어야겠냐, 내가? 정말 할 말이 없다. 전 결국 부모님이 예비 신랑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 댁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죠.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도 인정해 줄 생각이 조금도 없고 심지어 마음을 열고 들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으시는 부모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정말 해도 너무 하신다 싶었죠. 제가 상당히 기가 죽어서 슬퍼하면서 오자 예비 신랑은 저를 보더니 마음 아파 있어요. 자기야 미안해. 내가 부모님한테 우리 결혼 허락받는 걸 실패했어. 속도 위반한 건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 놀라실 만한데 그래도 속도 위반까지 했다고 하면 허락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한참 화만 내시고 나가라고 하시더라. 정말 미안해. 내가 부모님한테 너무 부족한 딸이라서 그런가 봐. 자기야, 자기가 왜 미안해해? 날 위해서 혼자 이렇게 노력하고 왔는데 오히려 내가 미안해.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 내가 돈도 많고 좋은 대학도 나왔으면 자기가 이런 마음고생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가 어디가 부족하다고 그래? 나한테는 완벽한 사람이야. 그냥 우리 부모님이 워낙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중시하고 내면을 볼 줄 모르셔서 그래. 몇 번이나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제는 부모님한테 허락 안 받고 결혼하고 싶을 정도야? 그래도 이왕이면 부모님께도 인정받으면 좋지. 그러지 말고 내가 직접 가볼게. 물론 마음에 안 들어 하시겠지만 여러 번 보다 보면 정이 붙지 않겠어. 그러니까 아버님 명함 좀 줘봐. 연락처도 저장하고 일하시는 병원도 종종 찾아가 보도록 할게. 저는 그렇게 말해주는 예비 신랑이 정말로 고마웠어요. 그래서 고마워하면서 예비 신랑에게 아빠의 명함을 건넸어요. 그런데 명함을 받아든 예비 신랑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놀라는 것이었어요. 자기야, 이분이 아버님이셔. 정말로 이분은 내가 알고 지내던 병원장님이신데 뭐라고? 자기, 우리 아빠를 알아? 어떻게 알고 있어? 예비 신랑이 우리 아빠를 알고 있다는 말에 저도 놀라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예비 신랑은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비 신랑이 우리 아빠를 만나면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직접 아빠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저는 예비 신랑과 함께 아빠의 퇴근 시간쯤에 맞춰 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연락해서 병원으로 오시라고 말씀드렸죠. 저희는 병원에 도착한 뒤에 퇴근 시간이 되었을 때 병원 원장실 문을 벌컥 열었어요. 아빠는 퇴근 준비를 하다가 원장실에 들어온 우리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셨는데 예비 신랑의 얼굴을 보더니 입을 쩍 벌리고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아, 아니, 자네가
자네가 어떻게 해 기억하시나 보네요. 원장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 결혼 허락받으러 왔어요. 절 만나보지도 않고 거절하셨다고 해서요? 아버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 저 사람이에요. 예비 신랑이 기세 좋게 말하자 헛번은 바로 예비 신랑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의기영양하게 서 있었죠. 엄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빠와 예비 신랑을 번갈아 가면서 보았어요. 아니, 나는 설마 자네일 줄은 몰랐네. 내가 알았으면 그렇게 모든 소리를 했겠나. 몰라서 그랬으니 마음 풀게. 미안하네. 아빠가 이렇게 비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예비 신랑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비 신랑은 예전에 의료기기 회사를 운영했을 때 아빠네 병원과 거래를 했다고 했어요. 우연이지만 의료기기 회사가 많지 않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비 신랑이 말에 의하면 당시 아빠가 예비 신랑에게 내 회사를 통해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예비 신랑이 도와줬다는 것이었어요. 예비 신랑이 아빠의 병원을 찾아가기 전에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이러했어요. 아니,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주는 일이라면 다 불법으로 걸리게 되는 거 아니야? 자기가 어쩌다가 아빠의 그런 일을 도와주게 된 건데 당시 아버님이 비자금이 필요하시다면서 나에게 부탁을 하셨어. 그저 아버님이 개원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땐데 아버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의 할아버지가 위독하셔서 해외 유명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돈이 어마어마했던 거지? 불법인지만 병원 법인 돈을 빼내서 수술비를 마련하기로 했고 그걸 도와줄 회사가 필요했던 거야. 당시 병원장이었던 우리 아빠의 부탁에 예비 신랑은 조금 망설였지만 아버지의 수술에 필요한 돈을 마련한다는 말에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어서 도와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아빠가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것이었어요. 자네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앞으로 사장님 회사랑만 거래를 할게요. 앞으로 꼭 약속할 테니까 어려운 부탁인 것은 알지만 좀 도와줘요. 예비 신랑은 그런 약속이 없어도 아빠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비 신랑 내 의료기기를 아빠네 병원에서 산 것처럼 영수증을 꾸미고 그 현금을 아빠가 가져간 것이었죠. 불법이었지만 큰 비자금을 마련하기 편한 방법이었을 테니까요. 덕분에 예비 신랑 내 세금이 올라갔지만 그 후로 아빠가 예비 신랑 내 회사에서 의료기기를 꾸준히 사주기는 했다고 했어요. 약속처럼 예비 신랑 내 회사랑만 거래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요. 그런데 예비 신랑 내 회사가 망했을 때 아빠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선생님, 저희 회사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게 죄송한 일인 것은 알지만 혹시 저의 의료기기를 몇 개만 구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당장은 좀 살 것 같아서요. 이제까지도 꾸준히 구입해 주셨지만 한 번만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아하.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지금 자네가 망한 거랑 나랑 무슨 관련이 있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구입한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아. 다른 곳에서 구입해도 되는 것을 사장님네 회사에서 구입하기도 한 건데 사장님 회사가 망한 것은 안타까운데 비싼 의료기기를 함부로 사귀는 게 좀 어려워서 이해 좀 해주게. 아빠가 이렇게 딱 잘라 말해서 예비 신랑은 많이 섭섭했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다고 했어요. 본인이 약간의 불법적인 일을 도와줬다고 해서 상대방한테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빠는 예비 신랑이 폐업을 하는 날 연락을 하더니 이런 말까지 했다는 것이었어요. 저 혹시 예전에 비자금 조성하는 것? 도와준 기록이 남아있나? 저 다름 아니라 그것 좀 치워줄 수 있나 해서 회사 폐업하게 되었는데 함께 지어주면 고맙겠어요. 그 병원장이 법인 돈 빼돌린 기록이 남아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연락을 주셨군요. 저는 저희 해설을 좀 도와주시려는 줄 알았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그 일 때문에 곤란을 겪으실 일은 없을 겁니다. 예비 신랑인 사업이 기울었을 때 아빠가 도와주지 않은 것도 섭섭했는데
폐업하는 날 연락해서 본인의 사정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때 아빠에게 좀 많이 실망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로만 기록을 지우겠다고 하고 지우지 않고 남겨뒀다고 했죠. 그걸 어디에 써먹거나 신고할 생각은 없었지만 그때는 그냥 억울해서 남겨뒀다는 것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 같아도 섭섭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고백하듯이 말하는 예비 신랑에게 괜찮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렇게 회사가 망하고 몇 년을 빚을 갚아 재기로 하게 된 건데 병원장님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그것도 내 장인어른이 될 뿐이라니 정말 의외의 인연이기는 해. 하지만 이걸로 확실해진 것은 있지? 병원장님이 나를 차갑게 내 직위는 쉽지 않으실 거야. 걱정 마 자기야. 내가 어떻게 해서든 결혼 허락받아내 볼게 라고 말했어. 그래서 저희 둘은 당당하게 아빠가 계신 병원으로 온 것이었어요. 아빠가 예전에 신세까지 줬던 업체 사정을 외적 조건만을 이유로 내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적어도 인성에 대해 흠을 잡기는 어려우시겠죠. 그렇게 아빠를 만나러 온 예비 신랑은 아빠를 설득했어요. 아버님, 그때 기억나시죠? 저에게 비작은 기록 지워달라고 하셨던 것이에요. 그 기록은 안 지우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로 뭘 하려는 건 아니었지만 굳이 지울 필요도 없어서요. 그때 제가 많이 섭섭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인연은 인연이긴 한가 봅니다. 제가 따님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데 아버님도 축복해 주실 거죠? 사실 부모님 허락이 없어도 이 정도 나이 되면 원하는 사람과 결혼해도 되는 것인데 난 이미 참 착하신 것 같아요. 부모님께 이렇게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오는 것을 보면요. 어쨌든 이왕이면 부모님의 축복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아버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사람됨 됨이 하나는 좋지 않습니까? 예비 신랑이 이렇게 말을 하자 아빠는 할 말이 없었는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알아. 그때는 내가 미안했네. 내가 무서운 게 없어서 아이 이기적으로만 생각했어. 그때는 내 앞가림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정도 나이 살아보니 변했다네. 섭섭했다면 미안했어. 그러니 내가 부탁했던 비자금 기록 같은 것도 잊어주게. 아빠는 이렇게 미안하다고 예비 신랑에게 비는 것이었어요. 그런 아빠를 보면서 예비 신랑이 말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그 기록으로 신고를 하려고 했다면 짐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제 아내가 될 따님의 할아버지 수술비를 위해 그러셨던 거잖아요. 떳떳한 기록은 아니어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 이름 모두 용서했으니 걱정 마세요. 그저 저희 두 사람 행복하게 살 테니 결혼 허락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비 신랑은 이렇게 결국 아빠를 용서했어요. 아빠와 엄마는 예비 신랑 말을 듣더니 잠시 동안은 고민을 하시는 듯 했어요. 무슨 말인지는 잘 알겠나 하지만 우리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겠나. 그래도 오래 기운 딸의 신랑감인데 고민을 조금만 더 해보겠네. 최대한. 빨리 연락을 줄 테니 일단 오늘은 돌아가 주세요. 저는 아빠에게 그런 대답을 받고 병원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속으로 이미 환호를 하고 있었죠. 아빠가 지워 보인 그 표정은 결국 허락하게 될 때의 표정이었거든요. 가족들만 알아볼 수 있는 표정이었어요. 아빠는 오래전 고마운 신세를 졌고 자신이 한 번 맺혀서 미안한 상대인 예비 신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와 예비 신랑으로 부모님 댁으로 오라는 아빠의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그 즉시 결혼 생각이 떨어질 것을 예상했죠. 저희는 양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바로 부모님 댁으로 향했어요. 저희가 들어서니 엄마도 별말 없이 맞이해 주셨어요. 엄마가 내온 커피를 마시며 소파에 앉아 있죠. 아빠가 헛기침을 여러 번 하더니 예비 신랑에게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배달부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깜짝 놀랐지만 딸이 데려온 사람이 자아내어 그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되었네요. 아, 내가 결혼 허락함세. 사실 우리 딸이 나이가 많아져서 누굴 만날 수는 있나 걱정이 되었거든. 그래도 자네라면 믿고 맡길 수 있지?
앞으로 잘 지내보세. 사위, 나도 솔직히 여러모로 아쉽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 집이 이만큼 잘 살게 되는데 기여해주기도 했고, 적어도 사람 하나는 참 괜찮다고 남편이 말하니까 큰맘 먹고 허락해주는 거예요. 딸 말 맞다나 열심히 돈 벌어야 할 거예요. 내가 딸 말만 믿고 드디어 딸이 좋다는 사람이랑 결혼 허락하는 거니까 카고 단단히 하라고요. 그럼요. 아버님,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따님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돈도 많이 벌도록 할게요. 결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들을 얻으신 것 같이 느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해요. 나이 차이가 있어도 꼭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저희 행복하게 살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빠와 예비 신랑은 웃으면서 손을 잡았어요. 전 기쁨에 눈물이 날라왔다고요. 아빠에게 예비 신랑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엄마도 결국 결혼을 승낙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예비 신랑이 갚을 빚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지만 속도 위반을 해서 결혼 준비를 서두르게 됐거든요. 그런데 예비 신랑이 빚을 갚으면서도 따로 돈을 모아두기도 했더라고요. 원래는 비상금이었다고 했어요. 근데 당연히 큰돈이 아니어서 일단 저희 집에서 결혼식 비용을 부담해서 진행하기로 했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마음을 먹으셔서 제 입장에서는 참 다행이었죠. 결혼식은 호텔에서 치러졌어요. 굉장히 성대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저는 어떤 결혼식이든 만족스러웠어요. 그저 평생 반려자와 맺어지게 된 것만으로도 기쁜 일이었죠. 그런데 결혼식을 무사히 올린 후 출장까지 몇 개월을 남겨두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바로 아빠가 병원 법인에 돈을 빼돌린 사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 것이었죠. 그중에 남편이 도와준 부분은 빠져 있었어요. 남편이 그 사실을 신고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빠를 신고한 사람들은 다른 의료기기 업체의 사장님들이었어요. 알고 보니 아빠는 그 이후로도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 비슷한 일을 계속 해왔던 것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이런 일에 휘말렸다니 어떡하신 건가요? 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신고를 다 했겠냐에 관심이 있어요. 전 보조할 수 있나요? 아빠가 예전에 비자금을 획득하기 위해 도와달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관련된 일들로 신고를 받게 된 이유를 제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요즘 우리 병원이 어려워져서 의료기기를 구입해주지 않고 여러 업체에게 요청하시면서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달라는 교제를 자주 했으니까 대체 어떻게 된 거죠? 부하사 사업체 사장들이 여러 업체에서 경영상의 불만을 호소했다면 제가 안 그 사업체 사장이 연합하여 아버지를 고발했어요.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더라면 아빠께서 처음에 남편을 통해 비자금을 마련하여 그 돈을 할머니의 수술비로 사용했다고 말씀하셨군요. 그 이후에 돈이 부족할 때마다 의료기기 업체 사장들에게 부탁하여 돈을 조달해 오셨던 거군요. 이 사실을 어떻게 함으로써 발생한 일인가요? 아빠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지 알고 싶어요. 차를 새로 뽑을 때, 호텔 회원권을 구입할 때, 해외에 골프 치러 나갈 때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돈이 있으면 가짜 영수증을 만들었던 것이었어요. 이제까지는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어서 마음 놓고 그런 짓을 반복한 것이었죠. 하지만 사업체 사장들이 그런 기록을 지울 리가 만무했죠. 결국 상황이 안 좋아지자 다 같이 풀만을 가지고 모여서 단체로 고소를 한 것이었어요. 자기네들도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불나방같이 불에 뛰어든 것이었죠. 장인어른, 제가 어떻게 돌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업계를 떠난 지 오래이고 그 사장님들한테 기록이 다 남아있는 한 제가 뭘 해도 처벌을 막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저 지금이라도 자백을 해서 형을 줄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매번 돈 끌어오는 게 용이하니까 아주 해이해졌던 것 같아요. 이걸 다 어쩌지? 큰일이 나왔네. 큰일이 났어요. 아빠가 매우 당황하셨지만
우리는 도울 방법이 없었어요. 차라리 자백을 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나아 보였죠. 결국 불법적인 일을 반복해왔던 아빠는 벌을 받게 되었어요. 벌금형을 받고 업체 사장님들에게 보상을 하게 되었고, 업체 사장들 또한 아빠가 저지른 일을 돕고 눈 감아 주었다는 것에 대한 벌을 받았죠. 보상금은 상당한 액수였어요. 결국 아빠는 여기저기 돈을 대출받아서 여태까지 본인이 저질렀던 일에 대한 죄값을 다 받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병원은 정말로 곧 문을 닫을 것처럼 재정 상황이 위태로워졌어요. 그래도 어찌어찌 운영을 해나가면서 빚을 갚기 시작했죠. 아빠는 이미 업계 소문이 퍼진 터라 병원을 살리려면 의사 일에서 손을 떼어야 했어요. 그래야 이미 소문을 들은 사람들도 저희 병원과 거리를 다시 할 것이었죠. 그래서 아빠는 원장 직함만 유지하고 의사 일에 손을 떼고 사실상 은퇴를 하시게 되었어요. 아빠가 은퇴를 하시고 나서 병원은 조금 더 수월하게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고, 이제는 많이 회복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경험을 한 뒤 아빠는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저희 부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잘못한 것들에 대한 걸 벌받고 뉘우치기 위해 사위를 다시 만나게 된 것 같아. 예전에는 하늘 무서운 줄 몰라서 그렇게 당당했지. 이제부터라도 죄짓지 말고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아이 손주도 곧 만나게 될 텐데 그 전에 깨닫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그리고 아빠는 사람을 직업과 능력으로만 보던 과거 또한 반성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일과 돈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과거를 청산하고 많이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전 상당히 감개무량했어요. 살다 보니 아빠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되는 날이 오기도 하는구나 싶었어요. 아무리 우연이었다고 해도 역시 제가 남편 하나는 잘 골랐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얼마 후 제 출산이 임박했고 아이를 무사히 낳게 되었어요. 이제 저희는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남편은 빚을 모두 갚은 뒤 아빠한테 투자를 받아서 새 사업을 시작했어요. 예전에 아빠라면 남편을 우습게 보면서 투자 같은 것은 절대 안 해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이 아빠에게 투자를 부탁드렸을 때 아빠가 흔쾌히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장인어른, 제가 의료기기 제어 서비스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하던 일을 기반으로 해서요. 요즘 시대가 초고령화 살다 보니 수요가 늘어나는 분야이기도 하고 요즘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젊은 사람들도 많고요. 앱도 만들고 서비스 홍보도 하려면 초기 자본이 좀 필요한데 본격적으로 투자자들 만나기 전에 장인어른께 먼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예전에 한 번 회사를 살리지 못한 경험은 있지만 지금은 그 경험 덕분에 더 튼튼해졌어요. 사업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저를 믿고 투자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장인어른이 투자자라면 저도 조금 더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래, 내가 자한이라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지? 그리고 내가 우리 사위한테 창피해 또 있지 않나? 이번에 정당한 방법으로 보답을 해야지. 내가 부족함 없이 투자할 테니 다시 사업 한번 해보게 자네라면 얼마든지 다시 사업을 해낼 수 있을 걸세. 그렇게 남편은 다시 한번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차근차근 사업을 키워갔고 저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뒀어요. 그래서 지금 남편은 제법 큰 돈을 벌고 있어요. 부모님이 결혼 허락을 하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속으로 조금 아쉬워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남편이 사업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칭찬을 하거나 하세요. 내가 옛날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자네와 같이 훌륭한 사이를 얻지 못했을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깨달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여러모로 고맙네. 자위, 우리 인연이 참으로 값진 것이었어. 나도 마찬가지라네. 자네 같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그건 섭섭하게 한 것들에 대해 사과하네.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고 이렇게 항상 우리를 챙겨줘서 얼마나 추운지 몰라.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이렇게 드디어 저의 부모님과 함께 평안을 찾았어요. 남편을 참 잘 만난 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사람은 돈이나 조건보다 됨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늦은 나이에 만난 인연이 결혼까지 이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남편과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자라가고 싶어요. 오늘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매일 행복하시기를 바랄게요.